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이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황지연입니다. 뉴스를 보다 생긴 궁금증, 이 시간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톡톡 Y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수도권 지역의 경찰관 A씨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건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한 경찰이 갑질 의혹이 불거진 부서장 B씨를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A씨가 속한 부서의 과장인 B씨는 고인의 유서에도 언급됐는데 A씨는 유서에서 동료 직원들이 자신의 일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자신은 과장님 때문에 힘든 것밖에 없다고 적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부서장의 갑질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긴 채 숨진 사건에 대해 전했는데요. 갑질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과거 사례를 함께 제시했다면 문제의 심각성을 더 분명히 전달할 수 있었을 거라는 시청자 의견이 전해졌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 조직에서 경찰관이 갑질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알려져 큰 충격을 줬는데요. 하지만 이런 갑질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경찰청의 최근 5년 경찰 조직 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총 35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중징계는 9건, 경징계 42건, 주의 경고는 93건으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개별 사례도 살펴보면 지난 2024년 예산경찰서 소속 A 경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충남경찰청 감찰조사 결과 숨진 A 경사가 예산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할 당시 계장이었던 B 씨가 욕설과 사적 심부름, 아침 초과 근무 강요 등 7차례 갑질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됐고 24년 2월부터 A 경사가 근무했던 경비 안보계 상관 2명의 갑질과 직무 태만도 확인됐습니다.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는 상황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목소리를 냈는데요.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또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 전문가 참여 특별조사기구를 구성하고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일지 보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최근 몇 년 사이 일반 담배의 인기는 떨어지는 반면 전자담배의 인기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반 담배 흡연율은 지난 2019년 20.3%에서 지난해 17.9%까지 떨어졌지만 전자담배 사용률은 2배 가까이 증가했을 정도입니다. 전자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와 똑같이 보도록 담배사업법을 개정하고 규제에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법을 시행한 지 2달째를 맞아 정부와 지자체는 내일부터 현장 단속에 나섭니다.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사용 행위에 대해 합동 현장 단속에 돌입한다는 사실을 보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유럽 등 해외의 전자담배 규정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알려준다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전해졌습니다.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며 지난 4월부터 담배의 정의가 연초뿐만 아니라 니코틴 원료 제품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는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를 확장한 건데요. 그렇다면 해외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규정은 어떨까요? 해외에서는 전자담배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에 대해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 정책을 이행하도록 각국 보건당국에 권고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태국, 인도, 호주, 멕시코 등 일부 국가는 전자담배의 제조, 판매, 유통뿐 아니라 개인의 반입과 사용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회용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한 나라도 있습니다. 벨기에를 시작으로 영국, 프랑스 등의 나라들이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담배세를 최고 258%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액상 관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니코틴 함량에 따른 과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기준으로 밀리리터당 니코틴이 15mg 이상 함유된 제품에는 밀리리터당 0.36유로를,
15mg 미만 제품에는 밀리리터당 0.12유로 세금을 부과하는 식입니다. 이처럼 각국이 전자담배 규제에 나서는 배경에는 청소년 유입과 공중보건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는데요. 액상형 전자담배는 접근성이 높고 과일, 맨솔 등 다양한 향을 앞세운 제품이 많아 담배가 마치 기호품처럼 인식되기 쉽습니다. 게다가 일반 담배보다 냄새가 덜하고 사용 흔적이 뚜렷하지 않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실내 사용과 비흡연자 노출을 막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히는 겁니다.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피우지 않겠다는 의지겠죠. 내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는 어떤 종류의 담배든 멀리해보는 게 어떨까요? 오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한 남성이 몸을 축 늘어뜨린 채 구부정한 자세로 비틀거립니다. 한낮 경기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입니다. 길거리에 마약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영상이 SNS에서 확산하자 이를 인지한 경찰이 즉시 수사에 나서 영상이 게시된 다음 날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필로폰을 투약한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늘어나는 마약 범죄에 대해 마약류 대책에 관한 정보도 더했다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마약 관련 소식이 자주 보이는데요. 해외 밀반입이 적발되거나 신종 마약이 유통되는 경우 청소년 마약 확산 등 여러 방면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마약류 단속을 강화했는데요. 지난 3월 15일부터 2달 동안 이뤄진 상반기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 단속 결과 마약류 사범 5,337명을 단속해 895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759kg을 압수했습니다. 또한 올해 5월까지 온라인 마약 사범 2,158명을 검거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된 1,663명 대비 29.8% 증가한 수치입니다. 더불어 정부는 마약류 관리 방안도 강화했는데요. 올해 2월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 계획을 발표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90개의 시행 계획 중 우편집 중국을 통한 국제우편 마약 차단 저지선 운영, AI 기반 우범 선별 모델을 활용한 마약류 집중검사, 24시간 전화 상담센터의 문자 상담 서비스 추가, 또 마약류 중독 치료 전문 인력 교육 과정 개발 및 시범 운영 등 19개의 과제를 완료했다고 하고요. 나머지 71개의 과제도 정상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마약 범죄의 지능화와 초국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의 국내 유치 추진 계획을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29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인터폴 총회에 맞춰 센터 개설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오늘도 속 시원히 풀리셨을까요? 다음 시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